안녕하세요. 신경식입니다. 지금부터 딥러닝을 기반으로 컴퓨터 비전 기술을 다루기 전에 일단 컴퓨터 비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짧은 강의인 컴퓨터 비전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엄청 많은 강의를 통해서 컴퓨터 비전을 딥러닝 기술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비전에 바로 뛰어들기 전에 일단 컴퓨터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엄청 짧아요. 이번 강의부터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왜냐면 이걸 그대로 컴퓨터한테 나중에 시킬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룬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컴퓨터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 학문 분야에서 어떤 태스크들을 다루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강의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컴퓨터 비전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강의만큼 바로 이번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휴먼 비전이라고 불러서 사람이 물체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느끼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뇌를 통해서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게 엄청 파워풀하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바로 제가 띄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바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보자마자 엄청 뭔가 강아지들이 빨리 달리고 경주하는 이런 이미지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강아지 두 마리가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보면 발끝 쪽에서 막 모래가 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의 자세 자체도 엄청 빠르게 달릴 때 나타나는 자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이미지 하나를 딱 봤었을 때 흙바닥에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경주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이미지를 봤었을 때는 어떤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강아지들이 존재하고 흙이 존재하고 뒤에는 나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위치에 있는지, 강아지 첫 번째가 얘가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두 번째 강아지는 여기 있구나, 이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지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바로 뭐 1초, 2초 뒤에는 강아지가 이 개들이 더 앞에 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보자마자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추억까지도 떠오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떤 도시에서 야경을 찍은 사진이죠. 그런데 완전히 밤이 되기 전인 노을이 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 건물과 이 건물과 이 건물,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어떻게 멀리,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우리 뇌는 바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가까이 있는 건물이고 여기 중간에 이런 건물들이 있고 사실상 얘가 주인공이구나, 멀리 있지만 이 이미지에서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오브젝트들이 얼마나 멀리 가까이 있는지, 앞에 있는 것도 볼까요? 살짝 얘가 뒤에 있는 것도 우리는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미지를 봤었을 때 얘가 도시인지 아니면 시골인지도 우리는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서 우리가 이전 강의 이 컴퓨터 비전을 위한 이미지 기초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런 이미지들은 결국 숫자들의 어레이란 말이에요. 행렬 또는 3차 탄소로 나타내는 그냥 숫자들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이미지를 봤었을 때는 얘가 이런 픽셀들을 보는 게 아니더라도 보자마자 도시인지 아니면 시골인지까지도 대략적인 위치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흥미로운데 지금 보시면 노을이 지고 있고 살짝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보고 대략적으로 이 사진이 찍혔을 때 시간대, 예를 들어서 뭐 여름이라면 오후 6시, 7시, 8시 이 정도가 됐겠구나. 이렇게 대략적인 시간까지도 이미지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는 아예 다른 이미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미 또는 뭐 아빠인 것 같고 얘는 새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같은 그룹, 얘네들은 패밀리라는 이 관계로 맺어져 있는 객체들이구나,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컴퓨터 비전을 소개할 때 이런 것들을 컴퓨터한테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픽셀들의 어리를 가지고 이 픽셀들을 보면서 여기 새끼가 있고 여기 어미 코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딱 봤었을 때 가족들이구나 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엄청 파워풀한 시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딱 봤었을 때 이런 이미지에서부터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정말 엄청 빨라요. 거의 즉각적으로 여기는 이게 있고 저기는 이게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아니면 위치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감정까지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엄청 고도로 발달했다, 이거를 증명하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시각 시스템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지 아니면 뇌까지도 포함해서 상당히 고도화된 시스템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인식을 할 때 앞으로 겪게 될 문제랑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그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운데에서 봤었을 때, 왼쪽에서 봤었을 때, 오른쪽에서 봤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이 같은 물체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심지어는 이거랑 이거 사이의 모습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얘네들이 숫자들의 어레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숫자들의 패턴만 보고 이거랑 같은, 여기 있는 이제 0, 뭐 여기는 255 이런 숫자들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숫자들의 패턴을 보고 얘네들이 같은 객체인데 다른 각도에서 봤구나, 이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땐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파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문제 중 컴퓨터 비전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런 자동차 이미지를 보잖아요. 이 트래픽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자동차, 여기 자동차들끼리 서로 엄청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봤었을 때 이거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 파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자동차가 있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이 자동차도 가려져 있지만 여기 자동차 하나가 있네, 이런 것들, 또는 신호등에 살짝 가려져 있는 거, 여기 엄청 이렇게 거의 끄트머리만 나와 있는 이 자동차를 보고서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창문이 있고 여기는 썬루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고서라도, 아니면은 이 뒤에 있는 창문이겠죠. 자, 이런 작은 이미지만 보더라도 저건 자동차야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엄청 신기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전체 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의 얼굴 정도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미지를 보고 어떤 고양이가 숨어 있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오브젝트 사이에 서로 가려져 있는 거를 우리는 오클루션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부각이 될 거예요. 제일 극단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뭐냐면 사람이 봐도 약간 헷갈리잖아요. 지금 여기 얼룩말 하나,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10마리, 11마리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 엉덩이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물체들이 서로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컴퓨터한테도 우리는 얼룩말이 몇 마리야, 또는 각각 이 친구는 여기 부분을 차지하고 이 부분을 차지하고 이 부분을 차지하고, 이거를 컴퓨터한테 맡기려고 하는 건데 이런 오클루션 문제도 사람의 뇌로 처리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빛을 쏘는 건데 그 빛을 어디 방향에서 쏘는지에 따라서 우리한테 봤었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같은 객체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픽셀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0에 가까운 밝기들을 가진 픽셀들이 많아질 거고 얘는 상당히 여기 부분에 엄청 밝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픽셀 값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사람이 봤었을 때는 얘랑 같은 객체인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바라보는 숫자들의 어레이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같은 객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빛이 이렇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면 이쪽에서 오는 거고 얘는 뒤에서 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빛이 쏘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이 우리가 보는 이미지에서는 객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숫자들의 패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에서는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목을 잡을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진돗개 사진을 제가 나무 위키에서 가져왔어요. 지금 보시면 얘도 진돗개, 얘도 전부 다 진돗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진돗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얘가 진돗개야 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얘도 진돗개구나 이렇게 서로 같은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걸 보고 다 진돗개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도 컴퓨터가 봤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라 클래스, 즉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포즈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딱 이 이미지를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자세를 취했는데 갑자기 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었네 라고 판단을 내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봤었을 때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사람이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픽셀들의 위치 또는 이런 배열이 전부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컴퓨터 입장에선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떤 사람이 이미지 또는 여러분들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컴퓨터 비전이라는 건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컴퓨터가 마치 사람의 눈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대신하도록 만들어주는 연구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워풀한 시각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비전이 실생활에 또는 산업 현장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컴퓨터가 바라보는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학문을 한번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